자, 그 점 시간과 같이 이어집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자, 이제는 토지에 대해 허가입니다. 허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지정을 딱 했다 이거죠. 했으면 이제 이 장소에서의 효과가 뭡니까? 바로 토지에 대해 허가입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구역 지정했으면 이 장소 안에서는 이제 바로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발생이 뭐냐? 바로 토지 거래를 하고자 할 때입니다. 토지를 이제 거래할 때는 이제 거래할 때입니다. 할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효과가 되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보시면요. 토지는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냐? 모든 토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보십니다. 자, 일단은 토지가 이제 시험에 잘 뜹니다. 보시면 일단 요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일 것입니다. 안에 있는 토지다. 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고 기타 무슨 건축물이다. 이런 것들은요. 심사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토지인데 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참 많아요.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있죠. 임차권 설정도 있을 것이고 저당권 설정도 있을 것이고 지역권 설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자, 뭐냐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일로 갈게요. 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요거만 심사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 토지가 너무 작은 토지는 투기가 관심이 없어요.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을 갖추고 있을 때 심사받는다. 그래서 요 규모 반대로 이하는 심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보니까요. 요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할 때는요. 적어도 180은 초과할 때부터 심사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요. 적어도 200은 초과할 때 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적어도 660을 초과할 때 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요. 녹지입니다. 녹지는요. 100을 초과할 때 심사한다. 도시 안에서도 주상 공용지 지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90을 초과할 때 심사한다. 도시 아닙니다. 도시가 아닌 지역 농촌 관농자에서는요. 원칙은 250을 초과할 때 심사한다. 그런데 그 시골 농촌에서도 그 토지가 쓰임새가 뭐냐고 알아보니까 쓰임새가 보니까요. 농지네요. 농지. 농사짓는 농지다. 농지로서는 토지는요. 500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 산입니다. 이것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부터 심사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면적을요.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누굽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이것을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0%까지 차등을 주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정할 때 2분의 1이다. 그럼 다 2분의 1입니다. 2배다. 다 곱하기 2입니다. 됩니다. 또 보시면요. 요 면적을 탈법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 고시를 딱 했습니다. 공부했는데 요즘 하기 전에 미리 큰 대토지를 분할을 탁 해놓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역권한테 이 사람들 1단의 거래를 다 합니다. 하는데 요 사항들이 천천히 1년, 3년, 5년 뒤에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요것들이 1년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전체 토지를 봐서 그 다음 번에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분필 안 되었던 이 토지가 땅 주인이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게 이렇게 분필을 딱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쪽은 A한테, 이쪽은 B한테, C한테, D한테 처분합니다. 이때는요,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분할된 이 토지는 최초 이전 거래 다 면적 보이면 허가 대상이 된다. 지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입니다. 소유권과 지상권을 유상입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맺을 때 심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여, 상속 등의 무상일 때는 심사 안 합니다. 안 해요. 또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먼저 예약을 맺을 때도 심사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자, 계약이 아니면 심사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아니어도 심사받는 경우도 또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재판상 절차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한다. 또는요. 비전행 계약. 전행 계약 말고요. 비전행 계약. 아시죠? 가등기담보 등이다. 가등기담보. 비전행 계약 맺을 때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또 나오죠. 두 문자 나옵니다. 조정을 한다.
판결에 의해서 이전한다. 또 화해를 한다. 또 인락줘서 포기한다 등일 때도 요 재판상 절차, 법률에 물권변 등 이를 할지라도 다시 관할 신고한테 허가를 받아와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요 구역 안에 있으면요.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먼저 양도 담보 있죠. 양도 담보, 또 뭐 가등기 담보, 외도 담보. 요들 같은 경우에 담보 수령할 때 보시면 심사 필요하다. 또 포기한다. 유저당 이것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두 문자만 나옵니다. 두 문자 보시면 조기 있는 조판화가 양인가유, 소인가유 이렇게 해서 이건 계약이 아니지만 심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자, 요 허가 신청은 요관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한다 합니다. 요들이 계약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인데 요들이 계약 체결하고 난 이유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같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자, 이때 허가 신청서 보시면 토지 이 사람의 토지 이용계획을 여기서 써 넣어야 되고요. 또 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다 함께 써 넣어야 이것이 심사 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이제 관할 신고와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이 있다. 기간 이것이 현재 보시면 현재 1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한번 바뀔 수 있고 15일인데 바뀔 수 있습니다. 요 기간 안에 심사입니다. 심사를 딱 해가지고 심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 땅은요, 요 매수자의 실제 이용계획 목적을 딱 봅니다. 보는데 심사에서 문제 없으면 요 기간 안에 허가증을 발급을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요,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보할 것이고, 또 그 해당 토지가 선매협상 대상 토지이면 선매협의 대상임을 통지하게 되어져 있다. 통지인데 이건요, 통지가 아니고 실제 도달주의라고 이렇게 해석을 딱 합니다. 해서 요게는 통지를 모시겠다 하고 할 때는요, 바로 그 다음날 즉시 허가로 간주해서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심사합니다. 할 때 심사에 기준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요 매수자 이 사람들이 실제 매수할 이용할 목적이 있는지, 실제 소유자인지 본다 합니다. 실제 매수해서 이용할 목적이 있는데 해당 그 용도 지역에 맞는 이용을 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뭐냐, 이용계획. 요 이용계획이 저들 목적과 토지 용도와 부합되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인데 공장 짓겠다 안 된다 그거죠.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자, 목적이 맞아. 주거지에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근데 그 취득 면적입니다. 면적이 100만 평이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자 성하고 이용계획과 취득 면적을 본다 합니다. 여기서 실제 수요자 성을 참 많은데 다들 그 뭐 할 목적이면 다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농지입니다. 농업용 목적이다 할 때는요, 그 구역 안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는 자기 집 주소에서 일정 반경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30km 안에 소재해야 된다. 거리 제한 받습니다. 다른 곳은요, 통작 제한이 없어. 하지만 요 구역 내에서는 거리 제한이 나온다. 그런데 농업용 토지를 매수하는데 종전 농지를 뺏겼습니다. 수용당해서요. 수용당해서 이 농지 대토를 받습니다. 이때는요, 80kg까지 완화시키죠. 80kg. 또 뿐 아니고 단 수용당한 그날부터 3년 안에 재매수할 것이고, 종전 토지 가액 이것을 넘지 않을 때 한해서 매수 확인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농업용 말고 기타 토지를 수용당해서 대토용으로 매입을 합니다. 이때는요, 거리 제한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심사에서 심사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허가입니다. 허가했어요. 그럼 허가했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이 토지 소유권 이전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때는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다 하고 뿐 아닙니다. 계약 무효고 또 처벌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벌 때 하는데, 처벌 수기에 보시면요, 보시면 2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요 토지 가액의 30% 상당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무효죠.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 아시죠, 여러분들?
그것이 유동적 무효. 나중에 허가 받으려고 했다 하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 받아오면 소급적으로 유효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민법에 있는 판례상이겠죠. 자, 갑니다. 허가 받았다. 허가 받았다. 효과입니다. 효과. 허가 효과입니다. 허가 받아도 허가 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이용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 또는요 고발 받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요금을 위반을 하고 있는 분이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한번 봐줍니다. 3개월 줍니다. 여기에 이용하세요 라고 이용 명령을 딱 합니다. 해요. 하나 시군과 이용 명령을 딱 합니다. 근데 이 명령 듣고도 이제 응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이용할 때까지 또는 처분할 때까지 바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이용 의무입니다. 이용 의무도 영구 아니죠. 최장 5년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면 된다. 5년입니다. 5년. 이지만 이것도 보시면 다시 구분이 쫙 되어지죠. 어떤 것은 2년, 3년, 4년, 5년 또 나뉘어지죠. 2년 뭡니까? 2년 보시면요. 대토 목적은 다 2년. 또요. 각종 어떤 농업용, 농업, 임업, 축산업 다 올 2년 됩니다. 3년은요. 자기 택지 용도는 3년. 이렇게 말합니다. 4년은요. 각종 어떤 사업 목적과 각종 어떤 공익 목적은 다 4년. 5년은요. 현상 보전 목적 등이면 5년, 기타 5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행 강제금은요. 이렇게 합니다. 토지 실제 매수한 가격 취득가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그죠? 10%. 그냥 10% 범위 안에서도 보시면 다시 그것을 방치하고 있을 때는요. 10% 다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또 보시면요. 자, 임대에 빌려주었으면 여기서 7%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7%. 말도 하지 않고 방법을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5% 부과한다 합니다. 계속 쭉 부과하는데 요 이용 의무 기한, 요 기한 내에만 부과할 수가 있다. 2, 3, 4, 5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 설명이다.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준이 옳은 것이 무엇이냐? 주거지역 얼마죠? 180이죠. X네요. 상업적 200이죠. 공업적 600, 녹지 100입니다. 100. 다음에 4번에 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농지는 500이죠. 다음에 도시 외에 있는 임야는 1000. 임야가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맞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5번에 가시면 똑같은 문제죠. 자, 다음 중에서 허가를 요하는 그 면적을 묻습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150제곱미터 토지를 거래합니다. 180이죠? 미만이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니까. 그래서 X 2번 보시면 주거 상업지역에서도 150이다. 상업지역 200이죠. 200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 공업지역에서 500이죠. 660 이하 허가받을 필요 없죠. 다음에 4번에 녹지에서 200이다. 100을 넘어가는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에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농촌에서 임야는 1000이죠. 500까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허가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법률이 제정, 개정 등으로 해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완화되거나 해제지 강화 지역은 구역 지정 못하죠. 그래서 1번 X네요. 자,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한 지역에 토지거래 구역 지정을 한 이후에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적을 기준보다 2배로 정했다 하면 다 곱하기죠. 주거지역 곱하기 360 이하이다. 해서 이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 보세요. 그 거래 계약이라 하면 구역 안과 인접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토지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맞습니다. 맞지만요. 구역 안에 있어야 되지. 그 인접한 토지 구역 지정할 때 포함이 안 되었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3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구역 지정 당시에 기존 초과했던 그 토지가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에 분할되었다 할지라도 분할되어진 이후에 최초 거래들은 다 허가 받지 않고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최초는 다 면적 불문하고도 허가 심사 대상이 된다. 했습니다. 아니다. 된다. 그래서 4번 X입니다.
5번 보시면요. 구역 안에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일 때는요. 자, 여러분들 이 거래 상대방입니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행정기관 등이라 할지라도요. 허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요.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하면 된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5번 질문도 X입니다. 따로 허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예. 7번 갑니다. 허가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네요. 구역 허가구역은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 등에 대해서 최장 뭡니까? 5년 단위로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하죠. 5년 범위 내에서 해서 1번 X입니다. 2번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15일 아니죠? 5일 후에 허가를 발생한다 했습니다. 해서 X고요. 3번입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요. 1년 아니죠. 3년 안에 재매수하면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1년, 3년입니다. 또 종전 토지 취득 가액, 종전 토지 그 가액 범위 내에서만 매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4번 보시면 구역 지정할 당시에 허가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분할되어서 규모 미만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도 최초 거래들은 허가를 받게 한다라고 또 나왔네요. 자, 보시고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은요. 자, 소유권 지상권 유상이죠. 무상 계약은 허가 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8번 가봅니다. 자, 우리 본문상의 허가 승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이것은요. 일단의 모든 상을 다 섞어서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1번 토지의 형질 변경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일 때는요. 건축법상의 허가 요건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크게 하는 건물 지을 때는 건축허가뿐 아니고 형질 변경 허가 있습니다. 따로 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요. 행정청인 사업시행에는요. 항상 허가 승인 없이도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입니다. X네요. 거래 계약 구역 안에서의 토지에 대해서 무상 아니죠. 유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 허가사항이다. 무상은 필요 없죠. 3번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할 때 시장 군수일대 한해서 도한테 승인 받습니다. 대도시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보시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5번 보시면요. 우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래서 5번 질문도 과거에 나왔던 말인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만 해당 파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9번 갑니다. 토지를 허가에 대한 판례가 좀 많은데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이 허가 신청할 때 사기라는 것은요. 통상적인 그런 판단에서 사기를 인정한다. 우리 이 법이 아니고 다른 통상적인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면 다 사기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좀 맞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후에 허가 받을 것으로 해서 계약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 사후 허가 받으면 소급적 유효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맞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보시면요.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허가 받음이 없이 미등기 중간 생략 등기했다 이겁니다. 이때도 보시면요.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미등기 등기에도 이것도 허가 잠탈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참 많습니다. 여기고요. 그럼 4번입니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허가를 피할 수 없다. 협의함으로써 허가가 간주된다. 협의만 하면 되지 따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받는다? 안 받습니다. X입니다. 처음부터 허가 받지 않을 목적이다. 그러면 원천적인 무효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10번 가볼게요. 자, 우리 허가 계약 구역 안에서의 계약에 대해서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되어 있죠? 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 신청할 때는 경매로 땅을 받을 때는 허가 신청이 필요 없다. 맞습니다. 또요. 국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한다. 특별법상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도시개발부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한다. 아직까지 소유권 부여한 처분이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또요. 농어촌 정유 토지 교환, 농지 교환도 유상에 포함되지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강제로 교환케 할 때는 허가 신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번입니다. 통상적인 거래다. 민법에 있죠. 바로 민법에 있는 부동산 교환행위 또는 당연히 통상적인 거래상에 포함되니까 허가상이 됩니다. 5번이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11번 갑니다. 허가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자기의 집을 짓겠다 했을 때 그 목적이 맞다 싶으면 허가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
허가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지역 일대라 할지라도 투기 우려가 없다 확인되어지면 구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 우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뭔가 뭐 된다 할지라도 투기 우려 없다 그러면요 구역 지정할 수가 없어요. 우려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 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청이 타당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해제하여야 합니다. 항상요 어떤 각종 제한한 지역들이 그 제한서가 없어졌다 또 요청했다 이유가 인정된다 하면 전부 다 공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3번 질문 X입니다. 할 수 있다 아니죠. 하여야 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입니다. 자, 계약 체결할 때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어딥니까? 시군구청장이죠. 시도지사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네요. 다음에 5번입니다. 국토장관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심의에서 지정 공고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 가보세요. 이용 업무기간은 최종 5년 부분에서 각기 이용 업무기간 2, 3, 4, 5년 묻습니다. 거주용 택지다 3년 맞죠? 어떤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이다 4년 맞습니다. 공익시설. 3번에 농업용이다 2년이죠. 2년입니다. 3번 축산업, 임업, 어업 전부 다 2년 이렇게 통일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3년 X네요. 2년입니다. 지금은요. 5번입니다. 자, 보니까 현상 보전 목적이다 되어 있네요. 끝에 보시면 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부분입니다. 13번 가볼게요.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허가 구역 안에 있는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한다 할 때 당연히 이 경우가 보통의 통상적인 토지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지를 매입한다 구역 안에 있으면요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질문 허가됩니다. 자, 국세 찬압해서 토지를 공매 처분합니다. 이건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에서 경매 처분한다. 또 일반 경쟁입찰이다. 등등 또 토지 강제 수용한다. 등 법률에 따르는 토지 취득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 신청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가시고요. 자, 14번입니다. 이행 강제가 나왔습니다. 부과합니다. 부과 기준을 묶어 있네요.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10%인데 10% 다 부과하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가시면 기타 권리구제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쭉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과태료 불복이 있는 자들은요 행정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과태료는요 과태료 재판해가지고 따로 비송사건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 행정재판 청구는 못합니다. 비소송사건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행한 모든 처분들도 행정처분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때는요 그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준 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이제 맞습니다. X죠.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요. 모든 행정처분은 이의신청이 있으면요.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요. 또 토지거래 같은 경우는 불허가 처분에 한해서는요. 이의신청 말고 매수신청도 할 수가 있다고 4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이건 뭐 아까 해서 넘어가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이다. 담탈하는 목적이다. 원천적인 무효다. 이렇게 말하죠. 확정적인 무효입니다. 16번입니다. 보겠습니다. 허가 설명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토지 거래가 받을 자는요. 계약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이용 계획과 자금 등을 적어서 관할 시군구한테 신청을 한다. 계약하기 전에. 2번입니다. 신청했으면 민원 사무실 기간 안에 보시면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또는요. 선매 협상 대상임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기한 내에도 이런 통지가 없다. 바로 그 다음날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2번 맞죠? 3번입니다.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요, 처분 한 달 안에, 보세요, 여러분들, 각종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처분 한 달 안에 이의신청 다 할 수 있어요. 허가 처분도, 불허가 처분도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요, 한 달 안에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있다가 또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보시면요, 매수 신청을 통해서 매수할 때는 항상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매입가격 아닙니다. X. 5번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어번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과횟수 계속 이제 실제 이용 업무 기한 요 기한 내만 부과를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선매가 딱 나왔어요. 선매가 이제 요 파트의 마지막 내용 되겠습니다. 선매 보겠습니다. 선매수 제의를 한다. 요 얘기입니다. 선매수 제의입니다. 해서 보니까 어떤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이제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 이 사람들이 이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요 신청을 이제 관할 시군 위에 신청을 딱 합니다. 신청을 딱 해요. 하는데 자, 신청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 보십니다. 갑이 소유한 요 토지입니다. 갑이 소유한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가 딱 보니까 마침 그 일대에 각종 어떤 공익 사업용으로 어떠한 땅이 필요한데 딱 걸맞는 위치와 크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매수하자 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입이 딱 돼가지고 먼저 앞서서 제의를 먼저 앞서서 매수 제의한다. 선매수를 제의를 할 수 있다. 여기 되겠습니다. 선매입니다. 자, 또 갑입니다. 갑. 선생님 누구냐 보니까 종전에 이용 업무입니다. 요 이용 업무를 위반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땅을 되팔려고 내오는 자, 위반한 자. 일대 요때도 행정청이 선매 제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최초 민원 사무처리기한 요 기한 안에 선매 대상임을 통지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했으면 이때가 아니고요. 최초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때부터 한 달 안에 당신 토지 누가 선매를 하겠다. 선매자가 누구다라고 지정해서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선매자가 된 자는 이때 지정되어진 이 날부터 다시입니다. 다시 보시면 15일 또요 30일 또 한 달 내에 뭐 해야 됩니다. 뭐냐? 15일 안에 보시면 선매 조건을요 갑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30일 안에 선매 협의 조서입니다. 이 조서를 시군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요 한 달 안에 되든 안 되든 협상을 완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결과가 뭐냐? 협상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장은 다시 각과 을의 계약상을 심사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허가, 불가, 문제 없으면 허가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요 선매할 때는요 선매 가격은 이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선매 매수 제의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갑과 을 간에 거래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그 금액이 더 낮을 때는 낮은 가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선매입니다. 17번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되겠네요. 허가 받아서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으면 선매 제의 못합니다. 이용 목적을 위반한 토지일 때 제의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한 달 안에 선매자 지정하죠. 2개월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또 X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네요. 3번 선매자로 지정이 딱 되어지면 지정 15일 안에 선매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3번 맞습니다. 선매는 4번에 매가 아니죠. 감정평가이죠. 4번 X네요. 5번입니다. 선매가 안 되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가 처분하지 불가 처분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 또 X가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선매란 것은요.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행정청이 필요할 때 사인에 우선해서 먼저 협상 매수하는 것이다. 해서 1번 맞습니다. 또요. 선매자로 지정이 딱 되면 선매 30일 안에 협의 조서를 시군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에 자, 불가 처분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불가 처분받은 토지. 불가 처분받은 토지는 이거 뭡니까? 불가 처분받은 토지는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의 신청이라든지 매수 신청 그 대상이 이제 선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X네요. 4번 보시면 지정 15일 안에 조건을 제시한다. 맞죠? 이 토지 소유자 갑은요 여기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또 선매는 이 소유권만 할 수 있지 토지 지상권은 선매 제의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우리 국토개발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이 있죠. 예 보니까
우리가 본 것만 봐도요. 2번입니다. 토지 거래하고 역할 때 심의에서 공고합니다. 주민에게는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2번 필요 없네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심의 그러니까 의견 심의 고시죠. 예. 그래서 3번, 4번은 다 의견 듣는데 2번만 아닙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2번 문제입니다. 3번은 청문입니다. 청문. 자, 청문합니다. 행정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불러서 변명할 기회를 준다. 청문입니다. 청문은요, 무슨 취소 처분이라든지 또 말소 처분합니다. 뭐 정지, 중지 처분 안 합니다. 예, 청문 안 해요. 근데 또요, 행정청 내부에서 취소할 때는 청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개발 행위의 취소, 개인적 사인들 개입될 수 있어요. 취소할 때 청문합니다.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 취소, 이건 행정청 내부적인 문제죠. 이건 청문사항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개인들 문제죠. 허가를 취소하면 청문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취소, 행정청 내부적인 결정입니다. 안 합니다. 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민간 시행자 사업 시행을 많이 합니다. 요 사업 시행에 실시계 인가에 취소됐다. 요 청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과 위험, 민간자들의 민간 개입되어진 취소와 말소 처분 청문합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 위험 되겠네요. 자, 4번 가보니까요. 청문 실시하는 경우는 무엇이냐? 아까 저희가 무슨 조치 취한다, 또 정지한다, 중지한다, 청문 없다 했습니다. 1번 보니까요. 개축 조치한다, 공사 중지 처분한다, 중지 처분한다. 3번. 다 안 합니다. 3번 보시면 계약을 취소, 허가를 취소한다. 취소 처분 딱 나올 때 청문합니다. 그래서 중지한다. 청문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 되겠습니다. 다들 안 배웠지만요. 이번에 시범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 투기갈지구, 또요 수변구역, 개발사업 시행 방식, 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수립, 다 이것은 다른 특별법에 있는 사항이죠. 이 부분만 우리 이 부분에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 다 끝냈습니다. 이만 보시면요. 12문제에서 11개 이상 꼭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